5월 첫 번째 주 이슈입니다. 오늘이 5월 첫 번, 그러네. 5월 첫 네, 주네. 벌써 5월 3일입니다. 자, 반년이 그냥 흘러가네. 그러니까요. 벌써 5월이네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제 거의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여름 날씨 아니잖아요, 요즘에? 왜 저는 거의 저 겨울 날씨 비슷하지, 초겨울 날씨 비슷하지 않나? 왔다 갔다. 맞다. 신경질 나더라고. 요즘 날씨는 지금 그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낚시를 안 댕기니까 계산 안 해봤지. 네. 주말마다 비 온 게 연 4주, 5주째 들어가요, 지금. 주말만 되면 비 오고 지랄이야, 아주. 다들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늘에서 아주 이런 기상 형태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러더라고. 거기에다가 뭐 내가 계산 대충 해보니까 일주일에 쨍하게 햇빛 보는 게 한 주에 두세 번, 2번 정도 꼴인 것 같아. 나머지는 막 황사 아니면 미세먼지 아니면 맞아요. 그 비 오고. 아니 저는 진짜 제 그 차에 그 황사 먼지가 가라앉는데 완전히 흙더미지.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웃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네, 이번에 다룰 사건도요. 그 뭐지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이웃 나라를 되게 잘 만나서 거기에 본거지가 있는 또 사건을 다루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보이스피싱은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뭐 종주국처럼 보이잖아요. 네, 몸캠. 몸캠. 로맨스 캠, 로맨스 피싱. 뭐 네. 요즘 이런 말 이제 구독자분들 다 아실 다 알죠. 거예요. 네, 이제 몸을 촬영했던 걸로 이제 유인해서 협박하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또 대거 또 경찰이 이 몸캠 또 로맨스 캠, 로맨스 피싱 조건 만남을 이용해서 돈을 뜯었던 일당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캠 피싱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수단으로 조건 만남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또 로맨스 피싱, 너 사귀자 뭐 그 호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몸캠 피싱 속에 들어가 있어요. 조건 만남하고 로맨스 피싱이. 그 수단으로 쓰이는 거니까 뭐 이게 그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맞아요. 그 SNS가 확실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교수님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세요? 당연히 하죠. 저 인스타는 안 하고 네. 페이스북은 해요. 저는 인스타를 하는데 가끔 DM 같은 거 모르는 다이렉트로 사람들 들어오죠. 네,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인스타 카톡이죠. 카톡에 오픈 채팅 막 이렇게 들어오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사건 관련된 건 우리가 설명드릴 거고 네. 몸캠 피싱의 전체 개요를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몸캠 피싱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틱틱틱 하고 SNS 들어왔어요. 네. 앱 쫙 깔려가지고 그 앱 눌렀어요. 네. 앱 누르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서로 채팅 막 하는 이제 채팅을 해. 채팅을 둘이 어떤 공간에서 만났어. 막 서로 채팅을 해. 근데 막 이 남자가 아니면 그 여성이 너무 뛰어난 거야. 막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뭐 과학적인 것까지 막 너무 해박한 지식을 막 자랑을 하고 이거 괜찮아. 이거 채팅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네. 그러니까 남자가 볶았어. 야, 이거 진짜 유능한 이렇게 똑똑한 여성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해서 호감을 잔뜩 심어준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막 톡을 주고받으면서 막 호감 가는 이제 그런 언어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오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오빠 이제 내가 좀 보여줄게. 보여줄게. 먼저 보여줘요, 여자가. 대체로 여성들이 먼저 보여줘요. 이제 뭐 가슴 부위라든지 이런 데 보여줘요. 자, 그거 봤어요. 이 사람 설레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여성이 와 사기 이제 좀 대화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걸 막 다 보여주고 그러네. 그래서 봤어. 어느 날 뚝하니 여성한테서 연락이 와. 대체로 제가 취급했던 건 그렇게 했어요. 연락이 와. 오빠 나 보여줬으니까 나 오빠 것도 보고 싶다. 또 사람이 신세지면 갚아야 되잖아. 네.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안 갚아도 되는데. 안 갚아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본죄로 뭐 일정 부분 딱 보여줬어. 그 보여주는 사진 이제 딱 올리고 나면 그건 게임 끝난 거야.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전화로 직접 걸려오죠.
아까 제가 앱 깔린 거를 이제 설명하다가 잠깐 끊었는데 그건 뭐냐면 앱을 누르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사글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타겟팅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알지. 뭐 굵직한 목소리로, 야, 인마, 네 거 지금 사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얼마 보낼래? 사진값. 너 하나면 이 새끼 네 친구들 주변에다 싹 깔을 거야 그냥. 이때부터 찌끔찌끔 이제 돈 주기 시작하면 이거 한두 푼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식으로 돈 뜯어먹는 게 몸캠 피싱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큰 틀에서의 몸캠 피싱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그걸 전제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고. 예. 네. 요즘에 채팅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채팅 어플이라는 게 서로가 만나서 뭐 이제 뭐 관계를 가꾸실 수 있고 좋은 뭐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채팅 어플이다 보니까 이 몸캠 단이 뭐랄까 그 채팅 어플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그 채팅 어플에 어떤 사진을 놓냐면 정말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되게 미녀. 보통은 다 봤을 때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여성을 놓고요. 또 이 채팅 어플 같은 경우는 확인이 인적사항을 뭐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고학력 아니면 스펙 되게 좋게 올려놓으면서 접근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SNS 그 채팅 커플을 그 운영자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개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할 때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는 수단 없이 본인이 그냥 정하는 거야. 나 그냥 이를테면 나 2대 나온 여자야. 나 뭐 2대 법학과 졸업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 기재하고 뭐 제 부모님이 뭐 LA에 뭐 별장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또 얼굴은 어디선가 퍼와가지고 그림 같은 그 여성 얼굴 딱 거기다가 대문에다가 올려놓고 이러면 이제 그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보긴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 보고 넘어가는 남성도 사실은 지도 거짓말로 올렸어 지스펙. 그쵸. 따지고 보면 지들끼리 똑같아. 예. 근데 이제 그 여성 보고 뻑 가가지고 그 여성하고 이제 그냥 알콩달콩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얼굴 안 보고 이걸로 하다가도요 사랑 느껴지거든요. 공유하고요. 그걸 뻑간 거야.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벗기 시작하면 네. 상대방 그 여성이 벗은 거는 전부 어디서 주워온 거고 퍼온 거고 본인은 지껏 벗어서 열심히 보여줬다가 이제 그게 빌미가 돼갖고 이제 인생 쫑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만남 같은 경우, 채팅으로 해서 만남 같은 경우도 있고 아예 다이렉트로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성관계 갖자. 조건 만남. 네, 조건 그렇죠. 만남식으로 그러니까 로맨스 캠 같은 경우도 있고 피싱 같은 경우도 있고 조건 만남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해서 돈을 화대처럼 하다가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같은 거 이렇게 지불을 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요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또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면 환불을 하려면 일정 돈을 입금해 갖고 아구를 맞춰야 된다 돈을. 이를테면 50만 원을 넣었는데 우리는 그 반납해 주는 체계가 100으로 맞춰져야지 되니까 50을 더 넣어라. 그럼 50이 아까워서 50 더 넣었다가 그쵸. 100 받으려고 네. 이제 그랬다가 자꾸 더 이제 또 금액이 커지고 거죠. 손해 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조건 만남 관련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번에 마산 동부경찰서에서요. 예. 이렇게 그 사이버 성범죄 조직을 무더기로 구속을 했어요. 아, 잘했다. 네,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했는데요. 국내 총괄 근데 이거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30살 중국 사람인데 그 국내에 있는 총괄 A 등 포함해서 8명을 구속을 했고요. 아직 그 중국에 있는 그 중국에 본부가 있나 보죠? 네, 본부 총괄은 아직 검거를 못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이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 넘게 본부는 당연히 중국에다 두고 있고요. 네. 남녀 75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몸캠 피싱, 그다음에 조건 만남, 네. 로맨스 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지금 드러난 것만 75명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액은 1년 넘게 3억 원 정도 갈아쳤대요. 예.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대학생이 협박에 시달려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돈을 지불했던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뭐 잠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몸캠 피싱 당해가지고 대학생이 저 광화문 근처에서 투신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 몸캠 피싱. 근데 이제 몸캠 피싱이 이따가 얘기하다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몸캠 피싱 돈 요구하는 거 돈 주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네.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삭제가 되냐? 그 삭제할지 안 할지는 그놈한테 달렸잖아요. 또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야 조금 더 필요해 더 줘. 더 필요해 더 줘. 계속 끌려가면 돈 뺏기거든요. 몸캠 피싱에 그 당해서는 안 되는 게 1번이고요. 당해서는 안 되는 게 1번이고 결론 미리 내서 죄송한데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몸캠 피싱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후 여하를 먹느라고 일단 그놈하고 연락 끊으세요. 연락 끊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모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조건 만남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이 피해자들 중에 여성도 있었어요. 그럼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했더니 봤더니 병원장, 유명 병원장. 이제 스펙 가지고 덤비는 거죠, 네. 여성한테는. 아니면 대학 교수. 이렇게 유력 자제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교수님 말씀대로 스펙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성 6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비교적 그래도 여성은 적네. 네, 이때는 이제 로맨스죠. 로맨스 캠이죠. 네, 이때는 정말 연애처럼 작업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널 만나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조금씩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모의 여성인 척하는 여자가 우리 알몸 채팅합시다 하고 신체 이거 노출을 권유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응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속된 말로 코가 걸린 거예요, 그놈들한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동영상 네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유포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미 앱을 한번 내가 누른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가 싹 가가지고 내 주변 지인들을 다 알아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그 알몸 채팅에 걸려들은 남자야. 네. 그러면 나한테 너 돈 얼마 안 보내면 박동민이 김윤희한테 다 내가 풀어버릴 거야.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보내요 나한테. 네. 그러면 저 협박을 받은 내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전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알몸이 나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정보가 미리 빠져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교수님처럼 아까 이제 연락을 받지 말고 끊어요. 아예 경찰에 신고한 후에 혹시라도 이게 유포가 된다고 한다면 지인들한테 문자를 미리 해줘요. 네,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냥 내가 아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내 거 해킹이 당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너무나 겁먹거나 협박에 그러면? 계속 응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인들한테 미리 보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펙으로 작업을 하면서 내가 고수익의 사업을 할 건데 그렇죠. 당신 게 돈 같은 거 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랑 이렇게 뭐 이렇게 접근해서 같이 진행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또 그러니까 하는 것 투자를 같아요. 시키는 거죠. 네. 나쁜 놈 새끼들 아주. 근데 나중에 잡고 보면 아주 이쁜 여성이라고 지는 열심히 알몸 쇼를 했는데 그거 본 놈들은 누군지 아세요? 전부 중국에 있는 그 새끼들이 그 남자 새끼들 시꺼먼 그 새끼들 돼지 같은 새끼들이 그거 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니까요. 여자는 없습니다. 사실 그 사진에 뜬 여성은 전혀 다 거짓말이에요. 다 퍼온 거고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처음 보는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몸을 보여줘라고 하지만 막 계속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네.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진짜 이럴 때는 정신을 한 번씩 차리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 SNS 공간에서 완전히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의 세계인 것처럼 인식하는 그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보니까 남녀 많고요. 이 새끼 지금 이거 사건 실마리가 지난해 8월 달에 피해금을 출금하던 인출책을 먼저 검거를 했네요. 네, 이 그래서 인출책. 인출책을 검거를 해가지고 수거책
네. 중간 체격에 이어서 국내 총괄 그 중국 아저씨까지 8명을 이제 그 잡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이 저 지시 내리는 총책은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잘했네 수사. 네, 그 마산 동부서 수사과장이 예.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좀 느껴지잖아요. 주위에서 시선이 싸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신고를 안 하고 안 그 돼, 협박에 계속 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들에게 그럼요. 네, 협박할 수 있고요.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셔서 빨리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확보를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끊어버리고 무대응으로 가는 게 좋고요.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내서 이거 나하고 유사한 사람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서 그냥 협박을 하는데 개념치 말아라 하고 뿌려주는 게 예, 그 가장 좀 몸캠 피싱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캠 피싱으로 가기 이전에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앱 같은 걸 깔아놓고 그러니까 뭐 청첩장 보내는 것처럼 까는 거 이제 예, 그런 것처럼 앱이 들어온 거를 앱을 누르는 순간 내 그 개인 정보가 사거리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몸캠을 한참 서로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다가 오빠 내 것 좀 보여줄게 하고 보여줬어. 그 여성이 나 열심히 봤어. 조금 있더니 오빠도 좀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 내 거 보여줄게. 그럼 카메라 설치해서 좀 보여줘 오빠야. 그 카메라 설치해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 뭐 이를테면 혼자 쇼했어. 근데 거기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빠 그거 주소가 좀 그거 잘못됐나 봐. 나한테 안 보여줘. 오빠 내가 그 일러주는 그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 그 여자가 불러주는 앱이 있어요. 네. 그거에다가 이제 접속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개인정보 사거리 빠져나가고.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개인정보 빼는 거예요. 그때 이를테면 아까 이제 그 뭐 SNS 날라온 거 앱 그 보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때부터 내 개인정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코 걸리는 거예요. 예, 몸캠 피싱이 많아요. 제가 몸캠 피싱 초창기에 현직에 있을 때 했어요. 꽤 큰 건을 해서 한 피해자가 진짜 한 2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충남 당진 쪽에 가서 어떤 의사 양반 뭐 저쪽 경상도 쪽에 또 무슨 뭐 회계사 하시는 분 그 아주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피해를 전부 합산해 갖고 우리가 수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몸캠 피싱에 대해서 내가 지능범죄 수사팀장 할 때 한번 했어요 이걸. 근데 진짜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설마 몸캠 피싱을 당할까? 그렇지. 나같이 지적이고 나같이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여자예요. 근데 이 몸캠 피싱을 당했었어요. 그거.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남성의 스펙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본인이 유학파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 배경 자체도 약간 호텔이나 화려하게 해가지고 뒷배경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요즘에 이 사람이랑 채팅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꼭 그 사람이 왜 그 귀국하면 만나기로 했어 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는 다 의심스러워서 맞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아닌 거예요. 너무 확고하게 야 니네 지금 질투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도 당했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부정하는 거야 이제 믿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질투한다고? 네, 근데 그 남성이 계속 만남을 하는 거를 미루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귀국하기로 했는데 귀국 날짜가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계속 어긋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때부터 근데 저희한테 돈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돈 계속 간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사 기관에 있었다 보니까 혹시 의심스러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끊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끊지 않았던 것 같고 질투하는 윤희가 돼버렸구만. 네. 그때 이게 한번 그때 느꼈어요. 본인이 거기에 꽂히고 주변에서 얘기하면 질투하는 거고 내가 왜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에이, 끌고 나와서 귓방맹이를 한 대 때려서라도 제정신 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그 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주변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확고하게 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한 방 박아줬어요. 예. 정신 차리. 그거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 낫습니다. 네. 예. 뭐 피해액이라든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았는지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냐고 그런 면에서. 그 로맨스 스캠은 유명한 게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로맨스 스캠은 그 저 SNS로 주고받다 보면 꼭 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파병가에 있는 미 육군 그 장교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 수색하는 과정에 유물을 발견을 했어. 그런데 그 유물이 이제 소형의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걸 자기가 챙겼는데 이건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에이, 난 너하고 사귀어서 아무래도 너를 보고 싶다. 그거 너한테 주고 싶다. 그걸 왜 줘? 목숨 걸고 주순 유물을. 그러고 유물 갖고 나면 되지도 않는 건데.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외교 행랑으로 내가 보낸다. 군 그거에서. 그럼 외교 행랑으로 보내니까 그거는 그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너한테 전화가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저 아마 수속하는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거 등등. 요거를 네가 좀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그 돈 뺏긴 사람 엄청 많아요. 네. 그거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제 그거 유물 이제 그거 하나 있고 또 어떤 그 전형적인 게 있냐면 달러에다가 그 까맣게 처리돼 있는 달러 무대기를 발견한 거야. 저 수색 과정에서. 그래서 약품 처리만 하면 달러가 다 보이니까 그거 보여줘 그거. 까만 거에다 싹 물칠하니까 막 $100짜리가 쫙 떠올라. 그걸 지금 한 무대기 해서 그것도 행량으로 보내는데 통관비가 필요한데 그 통관비만 네가 지불하면 그건 뭐 수백억 달러야. 나 통관비만 지불하면 좋은 남자하고 같이 수백억 달러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착하게 하고 돈 막 주는 거야. 또 남자들도 그러고. 저는 이런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건 아닌데 저한테도 통관비 비슷하게 보내라고 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저도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스팸 같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왠지 그 뭔가 사기꾼 같지는 않고 진짜인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게 영어를 읽었으니까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때 많이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새끼들이 불행하게도 나이지리아 새끼들이 많아요. 그 몸캠 피싱의 조직원이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놈이 저 국가별로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나이지리아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몸캠 피싱은 어떻게 보면 원조. 아프리카 저쪽에서는 나이지리아 애들이 이게 좀 잘 돌아가나 봐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 몸캠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뻔해요. 갑자기 전시의 수색 중에 유물을 발견한 거. 그 다음에 그 암막 처리돼 있는 $100짜리 그 달러를 뭉치를 발견한 거. 그리고 그거를 외교 행랑에다가 아니면 군 그 행랑에다가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수수료 그 지불하면 된다 해가지고 또 전화 걸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유산을 받게 됐는데. 유산도 있죠. 유산. 유산을 받게 됐는데 그 금액을 받기 전에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일부가 이제 보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있었어요. 다 그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그거. 네. 그거 이제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진짜 의외로 로맨스 스캠 그런 거에 속는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도 있었어요. 그 남성이 미군 군복 딱 입은 그 여성 금발에 이쁘더라고. 근데 그거 많이 떠댕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남성은 거기에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왕창 줬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언젠가는 보니까. 노맨스캠에 사용됐던 그 남성이 그 미국의 무슨 국무장관인가 그랬었어요. 그 장관 사진을 갖다가 도둑질해가지고
노맨스캠 하면서 줬는데 남의 나라 장관 우리가 얼굴을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가 잘 알만한 유명인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그것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유명인들은 다 찍어줄 수 있잖아요. 찍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찍었을 때 내가 지위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 건데 그런 사진들 절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익되는 일을 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요즘에는 또 같이 찍을 필요도 없어요. 김민희 프로파일러 합성하면 돼요. 합성하면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 뭐 그 옛날 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옆에서 다 팔짱 끼고 악수하면서 찍은 거를 보내가지고 사기친 새끼도 있고요. 그거 다 합성해요. 저는 교수님하고 찍은 거 있는데. 나하고 찍은 거는 하여튼 그 마산 동부서 이동권 수사과장이 이 몸캠 피싱 관련해서 큰일 했어요. 네. 내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지금 그 수사권 그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 하잖아요. 여기에서 일바따로 일본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만 아마 그 사거리 잡아들여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칭찬할 거예요. 네.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고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고 가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예. 또 이제 저희가 멋진 거 이거. 네, 메신저 피싱범. 네. 뭐 어차피 보이스피싱이죠 이것도. 네, 요즘에 대출로 낚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대출을 좀 이율로 낮은 걸로 전환해 줄 테니까 일단은 그걸 돈을 뺐다가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다시 전환을 해서 이율을 낮은 걸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이자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하거든요. 그럼 난 좀 이율 낮은 걸로 갈아타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앱을 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소 링크를 걸어주는데 그걸 누르는 순간 그냥 내 정보는 쓱쓱 다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큰 틀에서 설명 한번 하고 이거 들어갈까요? 네.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휴대폰으로 띡띡띡 들어왔어요. 대출 저금리 대출 네. 가능합니다 하고 앱 깔려 있어 눌렀어요. 그거 딱 보니까 전화가 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연락이 돼서 선생님 지금 저 무슨 은행에서 돈 얼마 빌려가지고 지금 금리 얼마로 쓰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싸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금리로. 그러면 좀 갈아타시겠어요? 누구라도 하죠. 이자 100원 내는 것보다 50원 내는 게 낫잖아. 그렇게 문자로 반응하는 경우는 다 캐피탈이거나 좀 낮은 등급으로 그 이자를 많이 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 은행 이자 정도로만 쳐도 자기네가 받는 대출 이자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렇죠. 거기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 줄 테니까 우리가 대출해 준 걸로 쓰면은 당신 저금리다. 갈아타라 이 얘기예요. 그 전화 통화 계속 주고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제 서류 막 뭐 준비해라 다 시켜갖고 준비해서 다 보내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워갖고 거기 앱에 떠 있는 전화번호로 눌러갖고 전화 통화를 해요. 네. 그럼 거기서 받아갖고 그놈들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앱에 깔려 있는 전화는 내가 걸으면 그놈들이 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해킹된 맞아요. 거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석같이 믿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선생님 지금 500만 원을 지금 대출 받아서 이자로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1000까지 가능해요. 1000까지 가능한데 500 그거 지금 그 우리가 1000을 해주면 선생님이 500 가고 또 500은 선생님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500을 선생님이 우리한테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갚아버리고. 그렇죠. 신용등급 높이셔야 그래서 우리가, 신용등급을 높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500만 원 그 상환 받는 거를 지들이 일러주는 대로 입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500 입금 하는 순간 그 새끼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메신저 이게 피싱범이거든요.
근데 이거 당하면 안 되는데 요거 잡은 사람이 있죠. 이게 네, 예, 이 경찰이 할 일을 너무 고맙더라고 이분.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성호 씨라고 하는데요. 이 가명이에요. 예, 예. 30대 남성인데 본인도 이게 문자가 날라오다 보니까 띡 하고 누른 거예요. 무슨 A 은행으로부터 표시된 발신자로부터 이제 받았네.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먼저 보내주면은 이제 신용 등급 높여지고 이율 낮게 해줘서 다시 대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 어느 날 그 아까 날라온 것처럼 그 앱에 날라와서 그걸 눌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더니 싸게 해준다 저금리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서류 앱도 깔고 이제 다 해가지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기존에 본인이 네, 빌렸던 데서. 캐피탈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 선생님 저기 우리 캐피탈에서 빌린 거 이제 그 처분하고 딴 데로 갈아타면다면서요. 그 당장 그러면 우리 거 그 바로 저 입금시키세요. 그 입금 안 해주면 저쪽 저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하고 우리가 협조 일치 안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거부터 갚아야지. 1,000원 갚고 2,000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좀 상한 방법이 그러면은 돈을 입금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만나서 서로가 현금 박치기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상환이라는 거예요. 원래 캐피탈 직원이 네. 돈 그러면 내가 받으러 간다. 네, 그래야 대출 기록을 지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건네야. 대출 기록을 지워준다. 네. 그래야지 대출을 저쪽에 지금 갈아타라는 데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분도. 예. 아니 그냥 돈 가서 계좌 이체를 하면 되는데 수동 상환? 네, 굳이 왜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지? 근데 수동 상환이라는 용어가 있나요? 나 처음 들어보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수동 상환? 은행 지인한테 물어봐.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은행 지인이 있었나 봐요. 직원 다니는 지인이 있어서 야 나한테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상환하는 게 있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런 거 절대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대면으로 현금 상환 요구하는 거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네. 이게 새끼들 하여튼 그러면서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확신을 했는데 열받았구나 이분이. 네, 이분이 근데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돈을 건네줘야 되니까 내가 요놈 잡는다. 수동 상환하니까 그거 받으러 오는 새끼 이제 저 만나러 가면 되네. 약속은 네, 해놓고 네. 요 새끼 나 거 채겠다 이거지 이분이. 네. 열받았구나. 네. 잘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나서 근데요 그 빅캐피탈 직원이라면서요 저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 새끼는 수거책이지 사실은. 네, 이제 이 그 김 씨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거책이 내가 의심받고 있구나. 이거 찜찜하구나 이거. 네, 라고 해가지고 딱 뒷걸음질 하고 튀는 거를 이제 가서 잡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한 200m 정도 쫓아갔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골목길 담장을 뛰어넘는 등 200m 가량을 추격 끝에 이놈을 건물 모퉁이로 몰아넣어가지고 붙잡아서 현장에서 그 도착한 경찰한테 이 새끼 던져줬네요. 던져줬어요. 이런 개색 잘 잡았네 이거. 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당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대요. 맞아. 얼마나 괘씸한.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주변에 사실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잡아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 입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잡으셨대요. 야, 그 수거책이라도 잡아놔야지 다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앱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이 앱에 그 앱에 걸려 있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름 거기에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바로 이 보이스 피싱 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휴대폰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 휴대폰에서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화로 해야 돼요. 네. 대출 관련된 거는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앱 준 전화번호는 이거는 거기 눌러가지고 그 전화하면 100% 내 전화가 글로 가요. 네. 다른 휴대폰으로 해. 맞아요. 땡땡 은행은 공식 번호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하게 해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거 삭제하고 저 하더라고요. 초기화했다가 다시 깔아야죠.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다시 깔았다는 거고. 이분 내가 보니까 이 김 씨 이 정의감이 충만한 분이에요. 네. 나도 당할 뻔한 것도 괘씸하거니와 내가 저 수고한다고 그 아까 대면
뭐라고 수동산화, 수동상환 뭐 있지도 않은 수동상환 얘기한 새끼 요 새끼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맘 먹고 그냥 속는 척하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만들면서 혼란스럽게 하나 봐. 수동상환. 나는 근데 수동상환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분 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거 아마 경찰에서 아마 저 포상금하고 감사장 드릴 거예요. 네. 이분이 저 쓰레기 같은 새끼 그 바퀴벌레 같은 놈 하나 잡아주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정말 이분은 뭐 경찰서장 어지간하면 포상금 좀 많이 줘야 돼요. 네, 지금 현재 그 화성 서부 경찰서에서 예. 이 김 씨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과 그다음에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 수여를 할 생각이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뭔 있습니다. 검토요? 검토할 것도 없어. 무작정 줘야지.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 네. 야, 수거책 이 새끼 구속했죠? 네, 구속했습니다. 예, 잘했네요. 잘했네 아주. 네. 이거 박수 쳐야 돼, 박수. 이거. 진짜 잘했어요. 고마운 분이셔요. 예. 네. 마지막 사건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다 협박과 관련해서 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에 산이 뜨고 있어요, 교수님. 산.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예. 우리가 실내 활동들을 못하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 예,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눈이 맞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나갖고 등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맞았어, 남녀가. 네. 그래서 이 남성이 그 여성하고 50대 여성이네. 네. 50대 여성하고 이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여성으로부터 이 남성이 이제 속된 말로 허벌나게 당한 것 같아요. 네. 어? 지난해에요. 2020년 1월에 산악동호회에서 만나라고 술을 이제 내려오면 하산하면 술을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9세 남성과 56세 이 여성이 그 모텔에 같이 투숙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여성이 딱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보상금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 알잖아요. 밴드에다가 내가 다 공개하고 당신 아내하고 자식도 있잖아. 내가 거기다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협박범이네. 속된 말로 이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겁먹어가지고 참 나이가 59에다가 참 애초부터 술 먹고 그 처음 만난 여자하고 그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요. 하여튼 이제 쫄았지. 59세면 이제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집안이.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먼저 줬네요, 처음에는. 네. 그 500만 원 먹고 떨어질까? 아이고, 이거 착각인데. 네. 심지어 2개월 동안 179회에 걸쳐서 아이고야, 179회? 네,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대요. 네. 그리고 너 나 강제추행 혐의로 내가 너 고소할 수도 있어라고 또 그런 것도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니까 계속 500만 원 줬는데도 2달에 걸쳐서 179회 정도 돈 계속 요구한 거겠지. 네. 조금씩 주다가 이제 도저히 못 주겠어서 이제 안 줬더니 이 여자가 진짜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까지 했네요. 네. 강제추행 혐의 이제 고소까지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지, 이 남성 같은 경우. 이야, 그러고 돈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하니까 얼굴에다가 물 끼얹고 술잔 던지고 그랬네. 어디서 네. 임자 만났어, 여자도. 난 이제 더 이상 돈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디서 나한테 돈 못 준다 그래, 네가 나한테 추행했잖아 라고 하면서 얼굴에 문 딱 끼얹고 술잔 던지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사건이 된 거예요. 결국 네. 남자가 고소한 것 같습니다. 네, 참을 수 그래, 없으니까. 이건 주변에다가 얘기 들어보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나한테 이 사람이 전화해서 이거 나 이런 애로사항 있다 그러면 우린 당장 고소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그죠? 네. 당장 고소한 것 같아요. 누구 저 얘기를 들었는지.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봤더니 이제 저 판사가 이거 판결 내린 게 나왔죠. 네.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여자가. 네. 그때 공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그때 동부지법 형사 6단독 손정현 판사가 그 선고를 했는데 이때 투숙 같이 한 것 인정된다.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잖아. 네. 하지만 남성이, 그러니까 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둘이 손 붙잡고 들어간 걸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른바 얘기하는 화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성의 마음속에는 다른 뜻이 있었겠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 행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때렸는데 너무 싸게 줬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줬으면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유창법을 좀 매겨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볼 때 이 여자가 이게 단지 이 남성에 대해서 처음일까요? 저는 이거 처음 같지 않아 보여요. 저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여죄 같은 거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 제가 제일 사건 많이 했던 건 배드민턴 동호회. 여기에서 엮여가지고 그냥 인생 피폐해지는 사람들 제가 꽤 봤어요. 근데 진짜 그 나중에 범인들이라든지 이게 피해자 면담을 하다 보면 일부러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럼요. 거기서 털을 닦아요. 뭐 사기든 아니면 공갈이든 협박이든 다 거기 안에서 털을 닦은 후에 이제 그럼요. 우리는 사실 동호회 같이 있다 보니까 의심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술을 마시는 자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죠. 해서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호회가 되게 좋은 취지긴 한데 나한테 뭔가 목적성을 갖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사건 한 거 그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늘상 그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배드민턴 동호회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제가 사건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대체로 피해자들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고 퇴직한 사람들 아니면 군 생활 오래 하고 퇴직한 사람들 선생님 오래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 물정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잠은 이제 일찍 깬단 말이에요. 퇴직하고 나니까 나이 드셔갖고 이제 잠도 없어지고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약수터 새벽에 일찍 가는데 대체로 약수터가 딸린 곳 공간에는 배드민턴 치는 데가 다 있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꼭두 새벽에 자 잠도 안 오고 퇴직했겠다 배드민턴 라켓 한 개 들고 이제 탁 가는데 그 입구에서 우연히 그 며칠째 마주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 그 여성은 그 새벽 4시 이 정도 됐는데 풀 세트로 화장을 하고 그러면 그분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 한 2시 3시 일어나갖고 싹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목적성이 보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여튼 예쁘게 야시하게 화장을 하고 한 4시경에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서 여성이 배드민턴 라켓 하나 들고 슬슬 왔다 갔다 해. 참 아름다워. 서로 인사도 막 해. 또 이런 시간 되다 보니까 약수 한 통 받아놓고 배드민턴 도닥거리는데 배드민턴 혼자 못 치잖아. 그 여성분이 있으니까 같이 토닥토닥 치는 거야. 기분 엄청 좋아. 아름다운 여성하고 배드민턴 치고 내일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또 있어 그 여성은. 이제 엄청 좋아졌어. 오빠가 됐어 갑자기. 이제 오빠 뭐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좀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심각한 얼굴 나와갖고 오빠, 나는 지금 혼자라는 거 엄청 강조해 여자들이. 혼자인데 이제 그 나이 들었으니까 이혼한 거라 이제 사별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500도 빌리고 300도 빌리고. 그 봤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만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온 동네 약수터 댕기면서 배드민턴장에서 그 라켓 하나 재산 삼아가지고 엄청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계속 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홀락 날라갔어요. 그게 내가 전부 계산하니까 거의 2억이 넘더라고. 와. 피해 당한 사람이 그때 한 40-50명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런 내가 진술을 안 해주는 남자도 있더라고. 피해 당했다는 얘기 듣고 찾아가갖고 피해 진술 받으려고 하는데 나 안 당했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 이제 아내나 이런 걸릴까봐 이제 몰래 불러갖고 우리가 피해 조서를 받아야지 잡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 나중에 했더니 전부 빌린 거래 자기는. 민사라는 거지 민사. 저 오빠한테 나 빌린 거예요 갚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일 때 그 민사지. 상습적으로 40-50명 되는 남자들을 이 약수터 저 약수터에 댕기면서 500, 300씩 받아가지고 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수법이고 사기예요. 저 갚을 의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구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배드민턴장 일찍 가는 거 그때 내가 생각했네. 이게 이런 식의 약수터 꽃뱀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왜 배드민턴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공무원 있다 보면 저도 배드민턴을 배웠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일과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약간 저희가 뭐 시간 외에 근무를 할 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진짜 배드민턴 엄청 많이 쳐요. 저도 배드민턴 그래가지고 라켓도 진짜 많이 사고 선배님들하고 이거 많이 쳤었는데 배드민턴 꽃뱀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저 시리즈 많죠. 풀뱀도 있고 그 골프장에서 이제 그 남성들 꼬여가지고 그 술 먹이고 이제 뭐래 가지고 두드내는 풀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아이러브 스쿨 네. 관련돼갖고 초기에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 순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 어렸을 때 그 로망이었던 순이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아름답게 너무 멋있게 변해가지고 순이한테 뻑가가지고 돈 막 빌려줬는데 나중에 막 걔가 순이가 막 초등학교 교가도 막 부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순인 거야. 그 같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생 순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검거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수의 학교 뭐 앨범 가지고 교과 연습을 다 했더라니까. 교과를 연습을 다 하고 앨범에서 담임 선생님 이름을 다 외우고. 앨범 넘기면 선생님들 이름 있잖아요. 김유희 선생님, 저 박동민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들 몇 반 선생님 박동민 뭐 이거 외워가지고 그 초등학교 나이가 5, 60 다 돼갈 때 초등학교 또 주먹만 할 때 만났던 그 모임을 하는데 딱 나타나고 순위 행사하면서 막 선생님 몇 학년 몇 반 선생님 박동민 선생님 김유희 선생님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교과도 부르니까 난 교과 모르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뻑가가지고 이거 순위 내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순이가 이렇게 또 나한테 엄청 친절하니까 막 빌려줘. 퇴직금 다 빌려준 사람 봤어. 8천 몇백만 원 그 퇴직금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마누라한테 그 퇴직연금 8천만 원 받아갖고 따로 꿍쳐놓고 있다가 그 사기당하는 바람에 마누라한테 뽀록 나고 양쪽으로 다 양쪽 shade기 맞는 거 봤어 나. 저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기당한 남성이 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면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여자들 그따위 주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저 여자 죽인 거라 그래요. 그거 봐. 얼마나 분했으면.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도 이 범죄가 우리가 뭐 용인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참 이거 무서운. 그래서 하여튼 이거 어찌됐건 이 산악동호회 꽃뱀이야 꽃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산악동호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그 처벌받긴 잘했는데 집행유예를 왜 줬지? 나쁜 것 같아요. 왜 엄청 나쁜 건데. 사실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로맨스를 꿈꾸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들으니까 로망이나 로맨스를 꿈꾸는데 아니지 이 남자는 불륜을 꿈꾼 거지. 그 마누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좀 마음고생을 했어야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뭔가 나 안에 죽어 있었던 그 신숭생숭한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게 사기겠어라고 의심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왔으니까 더 설레이고 뭐 좋아하게 되잖아 이 마음이.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는 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악질이에요. 나빠요. 이 여자 아주 나쁜 여자지. 근데 이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받아서 이거 에이씨, 혼내야 되는데 이거. 뭔가 뒤에 얘기가 있나 봐요. 혼내야 될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조심하라고요. 오늘 몸캠 얘기도 했고요.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뭐 대출 저금 상황 같은 걸로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동호회를 이용한 협박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